네, 지금부터 이제 2022년 가을 학기 INTM 포럼 세 번째 행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분은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신 노수훈 교수님이십니다. 예, 노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기업가 정신, 지략과 겸손에 대하여라는 주제입니다. 노 교수님께 어떤 내용일지 일단 여쭤봤었는데요.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흔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혹은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쉬운데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활용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저녁의 벤투호가 뭔가 기업가 정신을 좀 잘 발휘해야지 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줄이고요. 노선 교수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 중인 그 맥킨지의 그 데일리 아티클 피드에서 최근에 11월 15일부로 세계 인구가 80억에 도달했다는 아티클을 읽었습니다. 불과 11년 전에 70억 인구가 됐는데 아마 그 코비드 19 팬데믹도 별무 영향이었는지 11년 만에 인구가 10억이 늘었고 2037년 앞으로 15년 후에는 90억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좀 몇 분의 교수님들 다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우리가 처음으로 30억, 60억, 90억의 인구의 그 동시대를 사는 인류 최대의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해요. 2023년에 서남아시아 인구 대국인 인도가 동북아시아 인구 대국인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제 자리바꿈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또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의 생태자원 소비량이 지구의 4개를 필요로 할 만큼 미래 세대에 쓸 자원들을 우리가 4배나 앞당겨 쓰고 있습니다. 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뭐 인구만이 아니라 세상은 이미 너무도 복잡해져 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대화가 좀 난해할 것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고전적일 것이기 때문에 복잡해진 세상에다가 또 뭐 복잡함을 보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만은 세상은 이제 이미 복잡해져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1980년대 과학자들이 주류 경제학의 문제 해결 능력에 의문을 품게 되고 그래서 복잡계 경제학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물리학, 사회 물리학이 이제 대안으로 자리를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이제 과거 복잡계 경제학이 걸었던 전철을 또 밟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의 이 활동자들이 이 기업 경영의 활동에 참여자들이 눈에 비치는 복잡함은 좀 더 다르겠습니다. 그들의 복잡함은 고려해야 될 정보의 양과 또 대응해야 할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다는 뜻이게 되겠죠. 또 모델을 통해서 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항력적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대로 단순한 시대도 있었어요. 심플은 인과관계가 누구에게나 자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컴플리케이트, 까다로운 거죠. 까다로운 거는 전문가들에게만 그 해석 능력이 주어졌어요. 이제 컴플렉스 시대는 이제 사후에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우리가 사후에만 파악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케이오틱 시대, 우리가 지금 이제 컴플렉스 케이오틱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모두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인과관계 자체가 부존하기 때문에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인과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강연이랄까요, 여러분들과 나눈 정담이랄까요, 덕담의 주제는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의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예측은커녕 이해하기도 어려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넓이 넓게 이용 가치와 활용 방법을 제시해주는 라이프 스킬로서 생활의 기술로서 우리의 그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라이프 스킬이라 함은 사회 문화적 맥락과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활 기술이다. 이렇게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 사용이 되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인간의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술을 말할 수 있겠고요. 의사소통, 갈등 해결, 목표 설정, 대인관계, 공감의 기술 등 이 생활 기술, 라이프 스킬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은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제시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한마디로 기업가 정신은 저는 인생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또 한 가지의 오늘의 여러분들과의 말씀 나눔의 주제어는 세상 이치 일맥상통을 깨달아 보자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질을 큰 틀에서 이해하고 연관된 지식과 통합하는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홀리스틱 에피파니라고 저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형태로 이제 발현이 됩니다.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이긴 하지만 비판적 통섭, critical conscience라고 흔히 불립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시간의 흐름을 통한 망각과 학습 장소에 국한되는 기억의 한계를 극복해 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지략의 영어 표현은 resourcefulness, 또 겸손, 이제 지략이 좀 발음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겸손은 이제 unassumingness라고 두 단어를 좀 풀어봐 드리면 세상 이치가 일맥상통하니까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과 업무에서 폭넓은 이용 가치와 활용 방법을 갖는 라이프 스킬로서 한번 터득해 보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면요. 우리가 이제 스포츠맨십이다 또는 뭐 레이디십이다 또는 젠틀맨십이다와 같이 쉽이라는 단어가 전미사로 결합이 되면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자아 실현, 또 셀프 트랜센던스, 그래서 자기 초월을 지향하는 육체와 정신의 노력을 수반하는 이상학적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맨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승자가 되기 위한 덕목만이 아니라 훌륭한 패자로서 마음 갖춤, 즉 표면과 정면만이 아니라 그 이면과 후면을 배우고 익힐 것을 요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손글씨보다는 이제 펜맨십이란 말을 아마 들어보신 일도 없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손글씨보다 이제 컴퓨터 키보드나 스마트폰의 자판에 더 익숙해진 오늘날에는 완전히 지금 잊혀진 게 펜맨십이라는 것이지만 펜맨십은 사실 손가락, 손목, 팔목, 그다음에 어깨의 근육과 관절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어렵게 배워야만 했고 또 단순한 손글씨만이 아닌 서예, 또 캘리그라피라는 예술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자아 실현적, 자기 초월적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 학문 분야로서 기업가 정신 역시 자아 실현적, 자기 초월적 노력을 통해서 오늘날의 경영학의 주류로 성장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창업 제도학의 태도로 불리우는 이제 그 윌리엄 살만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학계에서 이제 인정을 크게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재직하고 계시고요. 이 살만 교수가 조교수로 처음 임명될 때, 뭐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기업가 정신학은 이 지식인에게 던져진 양파더미, 그러니까 인텔렉츄얼 어니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까도 까도 알맹이는 없고 그 매서움에 눈물을 짜게 만든다고 모두가 진출을 말리던 분야였습니다. 자, 우리가 사과 안에 사과 씨가 몇 개인지는 알아도
사과시에서 사과가 몇 개가 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격언과 같이 이제는 기업가 정신학이 융성한 학문 분야가 됐습니다. 학술적으로 기업가정신 학문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미국 경영학회에 정규 분과를 갖게 된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 가장 각광받는 우리 저 기술경영학 분야보다 분과보다도 더 많은 학술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대로 3438, 3724 상회하고 있죠. HR이나 국제경영, 매니지먼트 컨설팅 이런 분야를 갖다가 크게 상회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기업가 정신의 학의 사자, 라이언 오브 앙트프리노십이라고 추앙을 받는 하버드대의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입니다. 이분이 2000년 2월에 그러니까 21세기 벽두죠. 벽두에 기업가 정신학은 어떻게 승자가 되었는가라는 논지의 기고를 통해서 공식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스티븐슨 교수의 기업가 정신의 촌철살인과 같은 정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ntrepreneurship is a pursuit of opportunity beyond resources controlled. 몇 개 안 되는 정말 촌철살인과 같은 이 정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최고의 답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저의 수업에서도 이 정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오늘 제 강연에서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세상 이치, 일맥상통, 또 기업가 정신의 폭넓은 활용성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걸 이 entrepreneurship의 pursuit of opportunity beyond resource control들을 이제 좀 풀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의 이제 수제자이고 지금도 역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아이젠만 교수가 이 부분들을 이제 풀어 헤쳐줬어요. 그 이제 스승의 정의를 이분이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 거죠. 이 펄스룻이라는 것은 긴박성을 동반하는 치열한 집중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게 예전에 LG그룹의 그 원로이신 그 이현조 회장님이 쓰신 이 서예작이에요. 백척간두 진일보. 이 백척간두 진일보의 이 로버스트 모델을 통한 추구입니다. 강건 모델을 통한 추구예요. 기회는 여기 이 펄스룻이라는 말은 그러한 그 긴박성을 동반하는 치열한 집중입니다. 또 이제 이 기회, opportunity는 뒤통수가 민머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젯밤에도 그 카타르에서 열심히 뛴 일본 축구 선수 중에 이 민머리가 마에다 선수가 아주 민머리던데요. 아주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기회의 뒤통수가 민머리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만 그 기회의 몸통이 바로 창조적 파괴의 조셉 슈페터가 주장하는 바로 공급 혁신에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constraint, 푸념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원의 제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푸념을 합니다. 푸념하는 시간 부족을 푸념을 하고요. 인원 부족을 푸념을 하고요. 주머니 사정을 푸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의 절대 부족과 사용 제약을 극복하고 초월해서 목표 실현에 다가서려는 노력의 중심점에 바로 지략이 있습니다. 지략, resourcefulness, 지략.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가장 강조되는 키워드가 바로 이 resourcefulness입니다. 지략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지략을 갖다가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좀 용어를 갖다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캐치 22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육군의 군사 용어이자 전쟁 심리학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또 1961년 조셉 헬러의 소설 제목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요. 그 전투 투입을 기피하는 부대원이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극도의 공포감이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호소를 들은 상급자가 전투 투입을 앞둔 병사가 공포감을 갖는 것은 지극히 온전하게 정상적이라면서 전투 투입을 강제합니다. 이게 바로 캐치 22라는 용어의 의미예요. 전쟁 심리학 용어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보다시피 이제 제가 안경을 쓰고 있죠. 제가 안경을 잃어버렸는데 안경을 되찾으려면 안경을 찾아 써야만 가능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캐치 22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상충적인 상황이 기업가 정신 패러독스의 요체입니다. 자아실현적 발언에 의한 창업은 포착된 기회 추구의 경로 선택을 매우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금년 8월에도 우리 기술경영학부의 컨퍼런스에 공동 주최자로 다녀가신 MIT의 슬론 스쿨의 스카스톤 교수입니다. 이분이 지난 8월에 다녀가셨어요. MIT 슬론 비즈니스 스쿨의 스카스톤 교수가 이를 프리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포착된 기회가 우월하면 우월할수록 아주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기회 추구의 경로는 더욱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자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할 선택지가 다수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을 프리덤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자, 그러면 당연히 창업가의 선택과 판단, 의사결정에는 불확실성이 엄중히 포진하겠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에 의한 경험 학습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컨스트레인을 가지고 있어요. 자원의 부족을, 특히 창업자들은 그게 엄청난 절대 부족의 자원에 대한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학습을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언서튼티를 해소할 수가 있는데 그 경험학습을 충분하게 필요한 만큼 시도할 수 없어요. 왜? 자원의 제약 때문에. 그래서 여기 D, Limited Learning, 즉 판단과 예측을 함에 있어서 가시범위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 취득과 사실 파악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창업가는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백척간도 진일보입니다. 로버스트 모델을 작동시켜야 돼요. 벼랑 끝에서도 한 걸음 떼놓기 전에는 발밑에 무엇이 존재할지를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창업자들은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게 로버스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유예와 휴식 없는 강건 모델을 통해서만 포착된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 모델을 구사하지 않는다면 그 포착된 기회는 생명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 로버스트 모델, 백척간도 진일보를 치열하게 우리가 구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가 정신의 정의를 완성하는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적 명제를 우리는 불확실성과 자원의 제약임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토마스 아이젠만 교수가 잘 이제 설파를 해주실 겁니다. 자, 이 불확실성 하에 신사업 추진을 가뜩이나 돈도 없고 사람 손도 부족한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분 회복이나 했어라고 질책을 하셨다는 아산 회장님의 스토리에도 또 맥락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자원이 필요로 한데 자원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만 유입이 됩니다. 진퇴양난의 캐치 22 상황을 해소하는 것에 리소스풀니스, 즉 이건 실상뿐만이 아니라 허상에 존재하는 본인 보유 또는 타인 보유의 가공의 자원을 동원하는 인위적 행위를 우리가 리소스풀니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리소스풀니스, 즉 지략 동원이 필요로 합니다. 진퇴양난의 캐치 22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잠시 이쪽을 보시면 1971년에 컴퓨터 기본 기능을 송두리째 손톱만한 칩에 집적시킨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당시만 해도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이었던 인텔에 의해서 됐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지만 이를 오늘날 같이 세계 거의 모든 인류가 한 대씩 또 더 나아가서 두세 대씩 개인용 컴퓨터를 보유하고 사용할 것이라는 이제 PC 혁명이라고 그러죠. PC 레볼루션이라고. 이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고 행동하는 이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벤처 1호 삼보컴퓨터의 창업자 이용태 박사님,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인텔의 앤디 그로브, 그런 분들 정도가 그 산업적 의미, 즉 본질과 맥락을 이해하고 PC 혁명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바로 타입 2 에러, false negative의 판단 미스를 했던 겁니다. 타입 1 에러는 false positive죠. false positive는 과학적 사실과 실증 연구를 하는 과학자,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의 질병 진단,
그리고 피고인의 운명을 가름하는 형사법원의 유죄 선고 과정에서 극도로 경계해야 할 것이라 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또는 검찰의 입증 책임과 같은 뒤무가설, 대립가설의 어프로치를 중요시하고 또 그것을 제도화된 감시 체제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가 정치인에는 타입 2 에러, false negative가 치명적이고 특히 오늘날 같이 시장 참여자 간의 황금 분할을 불허하고 승자 독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불확실성을 지략으로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 지략의 기업가 정신적 결정체가 스타트업입니다. 바로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바로 시행착오를 수반하는 실증적 경험학습을 최소의 비용으로 누가 더 먼저, 더 빨리, 더 자주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며 그들의 절대 반지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나서 팔려는 게 아니라 팔 수 있는 고객을 찾아내면서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바로 PMF, 프로덕트 마켓 핏. 이게 바로 듀크대의 푸쿠오카 경영대학원의 기업가 정신의 요체로 정리가 된 겁니다. 마켓, PMF.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지략하고 있는데요. 리소스풀네스. 그러면 그 리소스풀네스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지략 동원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ean experimentation이에요. 첫 번째는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시행착오를 통한 실증적 경험 학습, 즉 lean experimentation을 하라는 겁니다. 이봐, 해보기나 했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도표에 보듯이 우상향으로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쓰는 학습과 실험은 되돌릴 수 없는 대폭망, 우리가 영어로는 디베이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이거는 저 대폭망적 실패입니다. DEBACL이 디베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구글의 초대 엔지니어링 총괄을 맡았던 알베르토 사보이아라는 분이에요. 여기서 보여지는 미케니컬 터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과 시간을 쓸 가치가 있는 그것, the right it. it은 바로 IT, it은 그러니까 여기서 it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idea to test, innovation to try. 이게 right it인지 바로 이게 될 것인지를 이건 불확실성이죠. 이게 될 것인지, 이게 될 것인지, 이게 안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이 프리토타이핑 테크닉 같은 방법으로 굉장히 값싸고 또 시간도 절약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해소해보라는 거예요. 린 엑스페리멘테이션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략동원의 방법이에요. 방식이에요. 기업가 정신에서. 이게 우리가 일상과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토타이핑은 아이디어 불패 법칙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책자와 번역이 돼서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최소의 시간, 비용, 노력으로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내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나서 팔려는 게 아니라 팔 수 있는 고객을 찾아내면서 제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의 시간, 비용, 노력으로 먼저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더 right it인지를. 거듭 말씀이지만 it은 innovation to try, 혁신에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실현시킬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혁신 실현과 추구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페일리어, 대폭망으로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innovation to try, idea to test, 테스트를 하시라는 거예요. experimentation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략 구사 방법은 VC 모델. VC는 벤처 캐피털 모델입니다. 실리콘밸리 모델이라고 하기도 해요. 로 분류는 자원의 유입을 다음 단계의 실증적 경험 학습에 필요할 만큼만 수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또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VC 모델이나 실리콘밸리 모델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기에서 함축된 다른 의미를 배제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략동원의 방식으로서 생각해 볼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출금 통장에 공이 여러 개 찍혔어요. 이렇게 잔액이 찍히면 그때부터는 모든 걸 돈으로 이제 해결하려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많은 돈, 시간, 노력, 평판 등을 소모하면 우리가 확증 편향이 뒷덜미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C 모델, 실리콘밸리 지략동원의 방식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파트너링입니다. 파트너링. 자, 파트너링 통해서 창업 도전이나 창업 과정에서 과도한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거나 또 과민하게 위험을 회피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스티브 잡스의 좌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와 현란한 화술. 이게 바로 파트너링을 통해 계산된 위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calculated risk. 이거는 이제 영어로 어불성설이란 말에 옥시모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리스크를 calculation 할 수가 있어요? 옥시모론, OXYMORON. 그래서 이게 어불성, 두 가지의 단어가 서로 상충된 의미지만 이것이 두 개가 결합되면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갖다 우리에게 본질과 맥락을 새롭게 선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calculated risk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위험을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한테 뛰어넘겨버려요. 그리고 아주 이게 훌륭한 사업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과민하게 위험을 회피해서 이 사업 계획을 갖다가 상실하려는 사람으로부터는 이 사업 계획을 갖다 본인이 테이킹합니다. 그러니까 칼큘레이터 리스크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 축소, 제거시킬 수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또 위험 감수는 애플의 파트너들과 고객들의 몫으로 그들은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My idea of risk and rewards is for me to get the reward and others to take the risk라고 얘기했어요. 리워드는 다 내 것이고 리스크 테이크는 다 남들에게 전도시켜 버리겠다는 것이 이분의 칼큘레이터 리스크였어요. 이게 바로 지략의 작동 방식이에요. 네 번째는 작화 능력이라고 하는 confabul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화 능력. 이거는 스토리텔링이란 말이에요. 자, 만류 영장이 호모사피엔스가 만류 영장이 된 데에는 스토리텔링, 작화 능력에 기인한다고 유발 하라리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바로 스토리텔링의 역사입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조선소 착수기에 당시 그 한국은행 500원권 지폐에 거북선 그림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하는 이런 뭐 정신을 가지고 지력동원의 방법이죠. 방식을 통해서 500원 지폐의 그림을 가지고 영국 로이드 성급 등의 이런 투자가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의구심을 줄이고 설득했다는 일화도 바로 지략의 한 방편입니다. 바로 그 지략이 리소스, 자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바로 리소스 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의 지략, 리소스 풀함은 현대조선소 건설 자금 투자와 또 조선기술 이전, 수주 영업의 노하우 전수 등을 이끌어낸 가히 무에서 유를 만든 기업가 정신 지략 활용 사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이미 1921년에 시카고 대학의 프랭크 나이트 교수님은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간결하고 예리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를 산업 현장에서 성공의 신화적 사례를 여러 번 보여주셨던 정주영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의 맥락이 다 있는 것을 보면 세상 이치는 정말 일맥상통함을 저는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인적 확신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이건 완전히 개인적 확신이죠. 개인적 확신. 자, 개인적 확신을 통해서 이윤 기회를 갖다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이 개인적 확신이 불확실성을 상쇄하는 동력이 되기는 하기도 하지만 제가 너무 흥분하거나 말을 빨리 하면 여러분들이 좀 제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념, belief라는 단어, 이 영어 단어 안에 이 빨갛게 쓰여 있는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거짓이란 말이에요. lie. 그러니까 우리는 신념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안에서 불확실성이 만들어 놓고 거짓으로 감춰놓은 함정에 쉽게 빠집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예전에 익숙한 것이었던 사업의 착수는, certainty에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업기의 착수는, 이미 다 소진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불확실성에 근접해 있는 지점, 즉 익숙하지 않은, 또 익숙할 수 없는 불확실성 근처에만 이윤 기회가 발견되는 세상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에 익숙해지는 것 자체가 사악한 문제, wicked problem, 이라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사악한 문제는 해답을 쉽사리 내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 방법이 뭐냐? 우리가 스무고개 수수께끼를 풀어가듯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만이 진짜 방법이라고 MIT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이 리얼 옵션, 그러니까 오늘날 뷰카 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뷰카, B-U-C-A. 뷰카가 뭡니까? volatility, 변동성의 증폭, uncertainty, 불확실성의 극심, complexity, 복잡성의 심화, ambiguity, 모호성의 악화, 이걸 갖다가 이제 머리 글자만 따서 뷰카라고 하거나 또는 튜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T-U-N-A. turbulence, uncertainty, novelty, ambiguity. 이 시대는 바로 불확실성이 극도로 대두되는 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천지인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 단련, 숙련, 즉 디스플린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칼 포퍼경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그 훈련법을 일찌감치 알려주셨어요. 이 칼 포퍼경께서 대담한 유추와 혹독한 논박이라고 일가를 하셨어요. Bold conjectures, severe refutations. 이게 바로 저는 지략과 겸손과 또 일맥상통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 대담한 유추와 혹독한 논박이라고 지금 칼 포퍼경님께서 일갈하신 과학적 방법론, 사이언티픽 메소드, 이게 바로 진짜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유추에 의한 가설들에 대한 어썸션들이 많죠. 어썸션 1, 2, 3 뭐 쭉 나갑니다. 이 유추에 의한 가설들에 대해서 실험 관찰을 하는 거예요. 통해서 뭘 찾느냐? 노를 찾는 게, 이 노를 찾는 게 falsification, 반증입니다. 반증. 우리가 프루브하거나 컨펌하려는 것이 아니라 디스프루브하거나 디스컨펌하려는 노력. 그게 바로 반증주의입니다. 그런 이 가설들에 대한 실험 관찰을 갖다가 통해서 변칙을 계속 찾아가, 어노멀리죠. 변칙이라는 건 어노멀리라고 표현하죠. 계속 찾아가는 반증, falsification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발전을 이룹니다. 어떻게 발전을 이루느냐? 바람직한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돼요. 즉 유추를 통해서 예단하지 말고 어썸션을 했으면 그건 어썸션에 머물러야 됩니다. 어수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거에 대한 인내와 자제력을 잃는 법이 없이 과학적 방식에 관한 스스로 동료와 과학기술인들에게 동료들에게 피어 리뷰를 받아야 되는 거죠. 혹독한 논박을 받는 겁니다. 혹독한 논박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severe reputation인데 바로 bold conjecture는 지략의 원천이 됩니다. bold conjecture, 유추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과 정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남들과 그것과 비교해서 더 고도화되고 고급화된 유추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즉각다식해야 돼요. 폴리매스라고 표현을 하죠. 또는 이루디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다양한 분야의 멘탈 모델을 습득하고 체득해서 구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컨젝처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한 주장을 갖되 weakly held,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assumption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실험 관찰을 통해서 이거를 피어 리뷰를 통해서 우리의 인내와 자제력을 잃는 법이 없이 어떻게 혹독한 논박을 하라고 그랬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weakly held 해야 돼요. 이것이 어노말리가 변칙이 등장을 하면 바로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지략과 겸손에 바탕된 참된 지혜예요. 그게 위즈덤입니다. 위즈덤은 knowledge 플러스 doubt예요. 지식에다가 의구심을 보태야 우리가 지혜가 됩니다. 지략이 돼요. doubt, 의구심 또는 skepticism, criticism, 심지어 cynicism을
결합임을 갖다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략의 원천이자 지략을 확대 생산할 수 있는 동력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과학은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지만 또한 세상 만물과 만사를 이해하고 예측해버리는 인류가 생각하는 가장 조직화된 노력입니다. 우리 카이스트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죠. 대다수의 학생들이 과학과 공학의 각 분야를 단독적으로 또는 융합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방식과 공학적 접근에 익숙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바로 이 과학적 방식과 공학적 접근 방법을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 제고를 위해서 저는 활용을 합니다. 과학적 방법론과 반증주의, 이 새롭게 세워진 가설이나 심지어 정립된 이론도 관찰이나 실험에 의해서 지속적인 확인을 받게 되며 반증된 가설이나 이론은 더 우수한 가설이나 이론으로 대체되어 과학이 발전한다는 과학관이 바로 반증주의적 과학관입니다. 그래 반증주의자들은 가설은 반증 가능성이 높을수록 더 큰 의미를 가지며 가설은 반증 시도를 극복하면서 발전되어 점점 더 우수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가설이 반증 가능하다는 것이 그 가설이 틀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가설이 틀렸다면 어떤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그 가설이 틀렸다는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에서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을 바로 겸손이라는 unassumingness라는 방식으로서 우리 칼 포퍼경이 여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갈타해 주셨듯이 바로 이걸 배워야 합니다. 비과학이나 난사이언스나 수도사이언스, 유사과학을 배척하고 경계하는 진짜 이 디마케이션, 바로 이 구분점은 과학자들의 겸손입니다. 겸손, unassumingness 또는 scientific hum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과학적 방법론과 반증주의 요체가의 과학과 비과학 또는 유사과학을 갖다 구분하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 창업자들의 진정한 이 창업자들은 이 바로 이와 같은 과학적 방식을 갖다가 본인들의 지략과 겸손, 특히 겸손에 대한 작동 방식으로서 이것을 체득하고 있어요. 자, 이 옥석 구분의 두 가지 다른 한자 표기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이제 옥석 구분이라고 하면 이 옥석 구분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옥과 돌을 가린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를 많습니다만은 하지만 원래 옥석 구분은 즉 좋은 것과 나쁜 것, 옥과 돌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은 깡그리 불타 없어진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사서삼경의 서경에 나오는 구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옥석 구분. 그러니까 모든 혁신은 실패한다. 모든 창업은 궁극적으로 실패한다는 걸 또 우리가 세상이치 일맥상통으로 이 옥석 구분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적 방법론과 반증주의로부터 옥석 구분을 또 다시 배워야 됩니다. 성공에 대한 탐욕과 실패로부터 공포에 잡혀 지낼 것이 아니라 오늘의 화려한 이 공작새의 날개가 내일엔 먼지떨이개가 된다는 성찰과 절제를 우리가 절감해야 됩니다. 그것이 옥덩어리로 보여지든 돌뭉치로 보여지든 불문하고 불타 없어질 수 있듯이 모든 혁신은 실패하고 모든 창업은 종국엔 실패합니다. 크리스티슨 교수 참 안타깝게도 재작년에 작고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1970년대 부산에 한 2년을 머무셨어요. 그 몰몬 이분이 이제 종교가 몰몬 쪽인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 이분이 구자선이라는 한국 이름과 한국어도 이렇게 잘 구사를 하셨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기업들에게 컨설팅도 해주셨던 분입니다. 자, 이분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파괴적 혁신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분의 유언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Disrupt yourself or someone else will disrupt you out. 스스로 파괴를 시키지 않으면 다른 이가 너를 파괴시켜 줄 것이다. 즉 스스로를 추락시키는 자, S커브의 정점에 있죠. 정점에서 스스로를 추락시키는 것이 바로 혁신의 근원입니다. 바로 미완성과 변방에 바로 혁신의 큰 의미가 자리하고 있다. 옥석 구분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10년 전에 2013년 12월 1일 날 CBS 60 Minutes라는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아마존 역시 파괴적 혁신의 희생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약간의 조크를 섞어서 다만 베이조스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그런 사태가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죠. 자, 오른쪽에 이 하이라이트한 이 옥석 부분을 그가 절감한 듯합니다. 레드퀸 이펙트란 말이 있죠. 힘껏 달려야만 제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기업 생태계의 근원입니다. 레드퀸 이펙트가. 이걸 또 보더라도 옥석 구분을 갖다가 우리가 또 세상이 일맥상통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자주 다녀가신다는 이 스카스턴 교수의 논문 기고에서도 보듯이 창업은 우리 사회와 경제가 필요로 하는 거대 경제적 실험의 극히 작은 일부분일 것입니다. 나심 탈리브와 행동경제학의 태두이고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프린스턴대 심리학과 다니엘 카네만 교수가 또 설파하셨듯이 창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과감한 도전의 주인공들인 창업자들이 결국 자본주의 엔진의 출력을 제공하는 불쏘시개로 우리 사회는 그들의 희생에 감사해야 한다는, 즉 다시 말해 옥석은 너나 없이 불타 없어지는 의미의 구분이므로 나를 세우지 않는 겸손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겸손함, 어너스 믹네스가 우리가 꼭 승자편에 쓸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기업가 정신이 우리에게 세상 이치 일맥상통이라는 선상에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대부로 추앙받는 우리 대학 전기전자공학부의 김충기 교수님입니다. 우리 초격차라는 제목의 책자를 쓰셔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님, 또는 SK하이닉스의 이명규 부회장, 이런 등등의 이 수많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기둥들을 갖다가 배출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지론이 뭐냐면 엔지니어스 마인드입니다. 공학자의 마음. 이걸 체득시켜서 배출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달에 여기 보시면 2020년 10월 6일 날 이런 행사가 학교에 있었는데 최고 권위의 학회지인 IEEE 스펙트럼에 이 김충기 교수님의 업적에 대해서 장문의 기고문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우리 대학과 구성원 전체들에게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기업가 정신의 한 축으로 삼고 있는 공학적 접근, 엔지니어링 어프로치에도 김 교수님의 공학적 마음은 일맥상통한 지론으로 저는 김 교수님의 공학자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공학적 접근 방식의 키워드는 자원 낭비의 감축, 절감, reducing waste 또는 avoiding waste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학 개념상의 자원은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창업 과정에서 가뜩이나 제약된 자원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누구나 생각하지만 말은 쉽기에 우리는 우리의 돈, 시간, 노력, 신입, 평판 등을 낭비하고 소진해서 되돌릴 수 없을 지경에 스스로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린, 에자일, 디자인 띵킹과 같은 공학적 접근 방식이 이제 기업가 정신의 이론과 실전 물론 21세기 경영학의 주된 바탕이 됐습니다. 2018년에 그리고 올해 가을 학기부터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원장으로 계신 이덕희 원장님의 2020년 출간된 저서 내생사회를 제가 다시 꺼내 읽으면서 김충기 교수님의 공학자의 마음과 또 저의 기업가 정신의 공학적 접근과 적지 않게 일맥상통해 있었음을 보고 제 무릎을 치게 했습니다. 물론 제게 큰 배움을 주셨던 책이라 여러분들에게도 꼭 일독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971년 생된 끝까지 안 바뀌어요. 네, 조금 소홀을 했습니다. 이제 끝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1971년 설립된 카이스트가 2021년 작년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대학으로 성장하는 카이스트 50년 여정에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인, 이 사진을 보시면 프레데릭 터만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 부총장이라는 것도 유명했지만
더욱이 이분의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분입니다. 우리 창의학습관 대전 캠퍼스 이제 E11 건물 1층에 보면 우리 이 창의학습관에 터만 홀이라고 이분의 부조와 또 대형 강의실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리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는 이제 우리가 pay forward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선의를 먼저 행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실리콘밸리 시장님이라는 별명으로 또 유명했던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밥 노이스와 같은 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애플이 성장을 한 후 스티브 잡스도 창업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선순환을 실천하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도움받은 분들은 페이백, 이걸 되갚을 필요가 없고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이들에게 선의를 페이 포워드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세계 각국의 기업가 정신 확산의 연구를 위해서 그가 이 카우프만이라는 분의 얘기인데요. 카우프만이 저희 기업가 정신 실천을 통해서 일군 사제 1조 원을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카우프만 파운데이션, 유인 마리온 카우프만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각국의 기업가 정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 50주년을 맞아서 우리보다 창업 생태계나 기업가 정신, 교육 여건이 어려운 국가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그간 몸담았던 ICT 산업 현장에서 얻어진 경영 및 혁신 창업 컨설팅에 대한 경험을 담고 선배 동료 교수님들의 이론과 사례 연구들을 보태서 체계적으로 자료한 수업용 교환이 마침 영어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를 페이 포워드를 정신을 더 늦지 않게 실천하고자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에다가 제가 취지를 설명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페이 포워드를 했는데 또 그쪽에서 또 페이백을 또 해줬어요. 그래서 좀 그걸 마다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지난 11월 전 세계 180개국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세계 기업가 정신 한국 행사에서 같은 날 2개 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기업가 정신 확산 및 진흥에 대한 유공 부문과 기업가 정신 우수 교육 사례 2개의 전국 표창을 동시에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공동 수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교수님들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15기 우리 2017년에 정말 그 강의실에서 우리 같이 했던 이 이분들과 이제 공동 수상한 것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말씀 중에서 한 개라도 배우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꼭 이 2개의 단어를 기억을 해주실 때 꼭 영어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손, unassumingness와 이 지략, resourcefulness, 이 2개의 단어의 영어의 구성과 의미로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만 어느 정도 시간이 뭐 9분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은 없으실 것 같고 뭐 코멘트나 뭐 저한테 피드백 주실 부분이 있으면 감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성 그리고 참 교수님. 자료는 제가 여기 채팅창에다 공유를 해놨는데요. 뭐 다른 용도로 여러분들이 유출만 시켜주시지 않으면 뭐 여러분들께서 혹시 필요하신 대로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이 줌 채팅창은 나중에 들어온 분들은 파일이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어서 나중에 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업로드를 한번 해주시면 그렇게 도움이 하도록 되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예. 네, 이주영님께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저도 질문 자체는 시간이 짧아서 제가 교수님 따로 한번 찾아뵙고 직접 여쭙도록 하고요. 저도 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15기 17년도 입학을 해서 저도 이제 첫 수업으로 이제 기업가 정신 ITM 502 이렇게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저희 뭐 다른 이렇게 기수 동료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희 기술전문 대학원을 가고 기업과정에 수업을 들어갔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뭐 학술적이고 교과서적인 걸 이제 배우지 않을까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노 교수님 만나서 이게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강연해 주신 내용도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삶을 대하고 좀 사업을 대하는 저희가 저희 마인드셋이나 그런 태도 자세를 좀 바꿔주신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좀 저희가 배운 린 방식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익스펜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이제 깨달음과 이제 배움을 항상 추구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계속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이제 배움을 주셨던 것 같아서 저도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겸손함을 표현할 때 영어로 이렇게 뭐 modest나 뭐 humility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unassuming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해주신 게 저희가 이렇게 남을 대하고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이렇게 쉽게 assuming 하지 않는다는 또 그렇게 또 겸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던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 교수님 또 많은 질문이 있는데 한 번 더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이나 저녁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 예. 예. 제가 우리 노선 교수님 강의 사실 제가 우리 교수들끼리 서로 강의 잘 안 듣지 않습니까? 또 그런 기회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뭐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그 교수님이 너무 이게 고민이 많이 묻어나고요. 또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되게 큰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듣다 보니까 다 이렇게 전달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정말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황송하게도 저 책도 어떻게 소개해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은 이 강의를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제가 이제 와닿는 거는 이 불확실성이 하나의 가치구나. 그 자체가 우리는 되도록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그걸 되도록 인간들은 되도록 줄이려고 그러고 지금 AI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불확실성을 자꾸 줄이려는 하나의 그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참 적절하게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생적으로 우리가 또 한편으로 만들어가야 할 그런 또 어떤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런 이제 코멘트가 좀 생각이 납니다. 예. 예, 원장님 말씀에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우리 하태호님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15기 기장님으로. 나가 계신 모양이네요. 우리 김준환님, 예, 삼성전자의 김준환님, 예, 24기시죠? 네, 교수님. 네. 예, 오늘 강의 너무 열정적으로 잘 들었고요.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겸손 꼭 잊지 않고 잘 마음에 새겨야겠다라는 마음가짐 한 번 더 다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장찬욱님께서 채팅창에 코멘트를 하나 주셨는데요. 예. 예. 예, 김 교수님, 네. 저는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었던 거를 한 가지만 꼽는, 저는 사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라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 새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겸손이라는 말을 우리는 unashamedness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그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계기를 가지려면은 어떠한 우리 뇌 기존에 들어가 있는 관성적인 이제 반응을 하는 부분은 억누르고 오히려 이제 과학자로서 말씀하신 과학자나 공학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타인의 의견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재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책의 주된 요지였었는데 이게 이러한 그 아담 그랜트 연구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노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강연을 들으면서 이런 연구 흐름들이 다 이런 기업가 정신에 대한 오랜 연구 전통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롭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지금 대학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노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졸업하신 분들께서는 다시금 저희 대학원에서 배우셨던 내용들을 다시 깨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교수님이나 이렇게 들으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한두 분 정도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아니셨나요? 네, 제가 코멘트 할 건 아니고요. 예. 노 교수님 이거 책은 언제 나옵니까? 가장 아픈 질문을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 빨리 써주세요. 네, 일단 나가서 점심부터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10일에 저희 기술 경영인의 밤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서 다들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저희 기술 경영인의 밤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못했었는데 다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또 반갑게 서로 직접 얼굴을 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윤정호 교수님이나 예현덕 교수, 원장님께서 예,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기술 경영인의 밤, 예. 그 우리 졸업생분들 또 재학생분들 그 기수들 간에 서로 연락을 많이 하셔서 모처럼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윤정호 교수님,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수영 교수님 너무나 좋은 강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기업가 정신 중에서 지략과 겸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쫙 총괄적으로 이 통찰을 하시는 그런 강연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강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 교수님께서 바쁘신데 들어와 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예현덕 교수님 가능하실까요? 좀 말씀 주시기는 좀 어려우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꺼진지 모르고 예, 예, 예. 교수님 여기 막 소리가 좀 나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강의 아주 오늘 통찰력 있는 강의를 아주 옥기 설명해서 듣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교수님들의 코멘트에 가름하면서 앞으로 공식 비공식으로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노 교수님 마무리 코멘트 하시고 저희 오늘 행사를 없습니다. 마칩니다. 예,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뭐 제가 그 우리가 뭐 쿠킹 레시피는 부엌에 가야 생각이 나고 또 학교에서 배운 거고 학교에서 생각이 난다. 우리 회사 이 연상이 된다는 거는 우리 두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뭐 항상 제가 이 기업가 정신에 관련되든 혁신이든 이런 이론들이 우리 일상과 업무에 좀 접목이 돼서 우리가 이게 좀 오랫동안 그 어떤 장소나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이것이 좀 오랫동안 우리가 또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생각하고 했던 부분들을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좀 횡설수설을 했지만 여러분들하고 어느 정도는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시간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뵙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코멘트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INTM 포럼 행사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필 교수님, 예,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남았거든요. ITF 포럼.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그 케이스 스터디죠. 마지막에. 예. 그 다음 달 INTM 포럼은 그 재학 졸업 이제 예정하시는 분들의 케이스 스터디 발표 사례들 중에서 이제 우수 사례 3건을 선정을 해서 이제 그분들의 발표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제 재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배 졸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케이스를 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시고 졸업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졸업생 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기술 경영의 주된 쟁점들 그리고 여러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서 부딪히는 사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경인의 밥은 12월 10일 토요일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경인의 밤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12월 올해의 마지막 INTM 포럼 행사에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코멘트 주시죠. 오늘 모두 반갑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뭐 우리 이 대학원에서는 계속 이런 기회를 줄기차게 갖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또 졸업생, 재학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